지난번 매출을 하위 구성 요소로 나누어 문제를 바라보는 방법에 이어 구매 전환 모델을 이용해 지금 내 사이트에서 발생한 현상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문제를 정의할지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함께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은 앞선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과 연결되어 검토하는 세션이므로 앞선 세션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앞에 세션을 듣고 본 세션을 들어주시면 더욱 의미 있는 정보들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기에 앞서 가상의 브랜드 아이맵 농수산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아이맵 농수산이라는 브랜드에서 매출을 감소시키거나 높이는 여러 가지 원인 상황들을 전제로 여러 가지 직면한 상황들을 어떻게 쪼개고 나누어서 원인들을 찾아가는지를 아이맵 제품을 이용해서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정해 봤는데요. 케이스를 세 가지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매출을 견인하던 주요 채널의 전환율이 감소하는 시나리오. 두 번째 케이스는 특정 상품의 주문당 단가가 감소하는 시나리오. 마지막으로 특정 광고의 전환율이 갑자기 상승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각각의 원인들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같이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구매 전환 모델에서 1차로 제시된 구성 요소들을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방문자 수, 구매 전환율, 그리고 평균 주문 금액 각각을 먼저 진단을 하고 그 각각의 진단 요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유입이 감소했는지, 어떤 경우에 유입이 줄었는지, 전환율이 바뀌었는지, 그 전환율이 바뀐 배경에는 특정 채널의 영향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평균 주문 금액이 바뀌었다면 어떤 상품의 판매가 영향을 줬고 교차 결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더 다양한 질문들을 던질 수 있겠지만 주요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고 이런 질문들을 도식화하면 아마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제시된 그 프레임워크에 대한 질문들을 도식화한 그림이고 어, 앞에서 설명드린 그 질문들과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드리는 과정은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 제품을 여러분들께서 분석하고 솔루션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 도식을 따라간다면 조금 더 편하고 쉽게 문제를 찾아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케이스 1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케이스 1 사례를 검토해 보면 매출을 견인하던 주요 채널의 유입자가 감소한 상황을 전제로 데이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주 대비 매출을 감소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수행한 어떤 구체적인 활동이 있다면 그 활동이 범인이라고 짐작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 떠오르지 않는다면 앞서 배운 구매 전환 모델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구매 전환 모델에서 수행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매출을 구성하는 하위 구성 요소들로 쪼개 나누어서 검토해야 됩니다. 먼저 방문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방문자 수 지표를 유입 경로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니 큰 하락 없이 일정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랩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로 구매 전환율 지표를 한번 살펴보니까 총 구매 전환율이 기존 1.2% 정도 수준에서 최근 0.5%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매 전환과 관련된 어떠한 변화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주문당 단가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좀 다소 감소한 경향이 있긴 하지만 전체 매출을 드라마틱하게 감소시킬 만한 큰 폭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과정으로 미뤄봤을 때 지난주 매출의 하락을 야기한 것은 구매 전환율의 하락에 기인한 것이라고 1차적으로 추측할 수 있겠죠. 이 정도 정보만을 가지고도 프레임워크가 없던 시절에 마케팅비에만 더 많은 비용을 태우는 행위보다 '구매 전환율을 높여야지.'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업들이 쪼끔 더 뾰족해져서 실질적인 문제 개선에 쪼끔 더 영향가 있게 접근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단순히 아픈 부위에 파스를 붙이는 행위가 아니라 아픈 부위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위한 피 검사와 엑스레이를 찍고자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구매 전환율이 하락했다라는 사실 그 자체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이러한 구매 전환율의 하락을 야기했는지 쪼끔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한계까지 한번 더 딥하게 가보죠. 구매 전환의 하락을 확인했고 이를 야기한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선 구매 전환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로 다시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매 전환율은 구매자 수와 방문자 수로 계산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평균을 낮추는 배경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요한 요인으로는 높은 전환율을 기록하던 채널의 유입량이 감소하는 경우,
주요 매출원이던 채널의 전환율이 감소하는 경우.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더니 유입 경로 분석에서 주요 채널별로 전환율 추이를 한번 봤더니 노란색 경로의 전환율이 급격하게 감소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구매 전환율이 감소했고 그 전체 구매 전환율의 하락을 야기한 배경은 이 노란색 채널에서 기인했다라고 알 수 있었고 이 노란색 채널이 하락한 배경을 고민해 보니 어떤 요인이 있었다더라. 이렇게 접근해서 노란색 채널의 문제를 해결해서 전체 구매 전환율을 끌어올리면 매출 하락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는 특정 상품의 주문당 단가 감소 상황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서 확인한 방식과 마찬가지로 방문자 수, 구매 전환율, 그리고 평균 주문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방문자 수와 구매 전환율을 확인한 결과 큰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고 평균 주문 금액 항목을 확인해 보니까 예전 대비 하락한 정황이 확인되어 이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방문 채널의 관점에서 주요 채널별 주문당 단가를 확인한 결과 특정 채널과 무관하게 모든 채널에서 감소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공통적인 영향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상품 전환 분석을 통해서 상품별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했고 주력 상품이었던 A 상품의 주문당 단가가 하락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광고의 전환율 상승 시나리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기 대비 매출 상승이 확인돼서 방문자 수를 확인해 보니 기존과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레버인 구매 전환율 항목을 확인해 보니 예전 대비 증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채널별로 전환율 변화 추이를 확인해 보니 지난주 프로모션 광고를 집행했었던 채널 A에서 전환율 증가가 두드러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모션을 집행한 캠페인의 세부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마케팅 성과 측정 기능을 통해 해당 캠페인을 필터링하여 확인하였고 그 결과 CMP의 유입량과 매출 그리고 전환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매출 상승의 견인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 브랜드를 진단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사실 브랜드를 점검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를 잘 정의하고 그 문제의 구성 요소들을 잘 나눈다면 좋은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긴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